참작하시면 됩니다. 조금 요 들어가 볼게요. 지지대운에 의해 팁 한번 읽어볼게요. 지지인자론. 운을 볼 때 대운에서는 이제 음양조우, 이 지지대운의 해석이죠. 대운에서는 제일 먼저 음양조우를 본다. 지지에서의 대운. 음양에 대한 거죠. 음양과 조후에 대한 걸 많이 본다 이 뜻이죠. 그 다음에 뭡니까 이게? 두 번째는 이제 계절의 논리를 본다. 이걸 지금 추나추동으로 보는 거죠. 대운을 추나추동의 논리로 본다. 세 번째는 신살을 적용한다는 거죠. 신살. 신살이면 이게 12신살 붙어 있죠. 이 12신살만 쓰는 게 아니고 각종 기타 신살이 있죠. 제 책에 있는 거 다 씁니다. 그 다음에 또 들어가는 게 형충파해. 이렇게 또 들어가죠. 그 다음 네 번째, 육친으로 가는 육친. 요거를 이제 뭐 비중을 어떻게 볼 거냐라는데 큰 틀에서 이제 10년이라는 큰 틀 있죠. 대운이 보통 이제 10년 기준이잖아요. 뭐 갑자 대운이다. 이렇게 10년이라는 대운의 큰 틀을 볼 때 있죠. 이럴 때는 이제 가장 많이 보는 게 이제 그 음양조우하고 계절적인 거 있죠. 그 다음에 신살적인 거. 이걸 이제 10년 단위로도 많이 봅니다. 10년 단위로. 그리고 이제 음양조우를 분석할 때도 이제 이걸 또 뭘로 또 보냐면 이게 명실, 명예와 실리에 대한 측면으로도 보거든요. 갑자대운이라는 그 10년간 갖고 있는 음양관계나 조우관계나 계절적인 특성, 신살적 특성을 가미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5년씩 조금 세밀하게 세찰할 때 있죠. 세밀하게 세찰해서 쪼갤 때는 이제 이 육친의 속성을 또 붙여보는 거. 그렇게 많이 봅니다. 그러면 이제 만약에 뭐 기일간이다 이러면 갑자대운이잖아요. 그럼 이제 갑자대운에서 이 갑목이 뭡니까? 정관이라는 속성하고 맞죠? 이 5년간이라는 거는 정관이라는 문이나 속성이 관이라는 명예적인 입장이 많이 가미되겠죠. 근데 그게 어떻습니까? 음양관계에서 갑은 오행적으로 양기가 강하죠. 목간, 나무목이라는 오행과 이 양이라는 기운이 일단은 많이 갖고 있는데 조우는 뭡니까? 춥다가 되죠. 그러니까 깡깡 얼어붙은 추운 겨울에 투관된 갑목이죠. 맞죠? 그럼 그대로 보는 거예요. 겨울에 갑목을 어떻게 명예적으로 띠하는 거죠. 그러면 이게 갑목이라는 이 양기의 명예적인 속성이 많이 쫓아가요. 기토가. 그럼 정관이라는 속성이 있죠. 요게 이제 명예적인 보상이라는 어떤 관적인 활동에 자꾸 노출됩니다. 그러면 그게 뭐냐면 명예적으로 내가 관을 득한다거나 관과 손잡는 형태의 거래처가 생기는데 이게 양기를 열어주기 때문에 그 관계가 나한테 좀 굉장히 버겁고 좀 뭐랄까 좀 어렵게 들어오죠. 이게 뭐냐면 내가 양기를 써먹는 거잖아요. 이 갑목이라는 게. 그래서 내가 조금 희생되는 국면에 정관이라는 관의 속성이 직업적 활동 분야에 자꾸 간섭되는 거죠. 예, 그런 것들이 많이 들어온다 보죠. 근데 이제 이 사주가 만약에 음양관계에서 음적이고 금수가 너무 많으면 이 갑자의 갑을 명예적인 중심으로 쓰는데 땅바닥이 얼어있죠. 그 관계를 어떻게 볼 거냐. 조후적으로 자가 안 반가운 거예요. 그러니까 달리 표현하면 내 조후에는 따뜻한 봄날이 왔으면 좋겠는데 여름에 왔으면 좋겠는데 동지섣달 얼어붙은 겨울의 나무라는 것은 힘이 어떻습니까? 얼어붙은 겨울에 나무가 꽃을 못 피우니까 그냥 무늬만 따오는 거예요. 관하고 손을 잡는데 이 관이라는 게 큰 실속을 주는 건 아니다. 왜? 동지섣달에 얼어있고 내가 조우를 안 반기기 때문에 내가 재물을 장악하기가 약한 거죠.
근데 신살을 딱 봤는데 이 자가 뭐냐, 이게 제살이다라면 어떻게 들어가냐? 내가 경제적인 실속이나 어떤 큰 발전을 구할 수 있는 역할은 삭감되는데 이 관이라는 놈을 내가 붙들어 매 가지고 발톱을 숨기고 기대면서 빌 수밖에 없는 조건에 활동을 구할 수밖에 없다고 보죠. 그래서 영양가 실속 발전에는 좋은 기운이 아닌데, 다만 이제 남의 무대나 남의 관이잖아요. 남의 것을 내가 빌려 쓰듯이 얹혀가야 되는 상태. 그게 딱 들어와 버야 돼. 그러면 음양과 조우와 계절과 신살과 육친을 다 본 거죠. 그래서 팔자를 볼 때 어떻게 본다? 종합 선물 세트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걸 다 봐야 되는 거죠. 이 관에. 만약에 근데 이 사람이 뭐 을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러면 나는 내 인생의 팔자에 을목이라는 편관이 새처럼 날아다니는 저 지방의 거래처를 두고 있는 사람인데 갑목이 들어왔죠. 그럼 이제 을과 갑목은 혼잡이 됐죠. 이럴 때 갑의 속성이 있죠. 새로운, 이것도 신살인 거예요. 갑이라는 자의, 새로운 직장이나 새로운 거래처에 출몰이 있을 건데 제살에 처해 있는 환경에 조우가 안 맞으니 경제적인 실속을 크게 기대하기는 어려운데 부득불내가 잡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이다. 그래서 환경이, 주어지는 대운의 환경이 나를 지배하기 때문에 버릴 수가 없다는 거. 왜? 운이 주인공이기 때문에. 근데 이 사람이 만약에 이제 뭐 식상생재 만들어 팔고 하잖아요. 근데 조우는 실조된 상태에서 간이 떴다 이러면요, 막 그닥 영양가는 없는데 어쨌든 숨통은 열어주는 거래처는 있네, 이랬대로 되는 거죠. 이게 다 공부된 이 내용을 갖고 종합선물센터로 대운을 보면서 찍어야 되니까 이게 이제 숙달이 안 되면 어려운 거죠. 이걸 절대 육친만 봐도 안 되고, 그렇다고 조우만 봐도 안 되고, 신살만 봐도 안 되고, 다 바꿔야 돼요. 그래갖고 하나씩 방금 제가 했던 설명을 있죠. 감명 내용에서 싹 다 써주는 거예요. 그럼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이거는 전혀 고려 안 하고, 이것도 고려 안 하고, 이것도 고려하고, 저는 음양오행과 계절과 육친은 막 공부해서 빠삭한데, 자, 신살로만 보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해줄 말이 없는 게요. 왜? 대운의 해석을 신살만 갖고 해석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만약에 제살이다 하면 제살이 갖고 있는 속성을 설명할 수는 있어요. 그 환경적인 속성이 있죠. 그러니까 이게 내 무대를, 내가 가수가 내 무대를 못 만난 거. 제살이란 건 뭡니까? 이게 수옥살이잖아요. 갇힌 거거든. 그래서 갇혀있기가 힘들어서 남의 무대를 빌려 쓴다는 개념이거든. 타지객지를 옮겨 다니거나 지자자, 끄트머리 폼 안 나는 곳에 얹혀 있거나 남들 다 잘 때 야중에 돌아다니는 운인데, 그 활동이라는 게 여러 가지 어떤 활동의 애로를 많이 갖고 있죠. 그런 상황이 좀 노출되어 있는 환경으로 보는 거죠. 그게 이제 신살로 볼 수 있는 기본 틀이거든요. 그게 이제 좋다 나쁘다를 신살만 갖고 표현하기는 어려워요. 환경이 처해져 있는 조건이거든. 환경의 조건, 제살의 조건, 지살의 조건, 이런 거 있죠. 내 같은 경우는 지금 지살 맞았죠. 지살. 새 출발, 새로운 시작, 뭔가 활동력을 자꾸 만들어내는 기운이 이게 지살이죠. 근데 그게 이제 육친법상 보면 상관생재, 식상이라는 에너지를 태워하고 돈을 만들려고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교육 사업이라든지 활동을 하는데 지살을 맞았기 때문에 내가 본격적으로 내 걸 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음양이나 조우적인 측면에서 봄에 태어나서 여름에 개고생해서 가을로 가니까 이제 결실이 하나씩 오니까 도움은 좀 되는 운으로 볼 수는 있죠. 이때 추락, 추농을 또 보고. 이 전반적 다 봐야 돼. 신살도 12신살, 기타 신살, 형충파인데 여기 이제 요 간지 정보 있죠. 간지 정보. 이것도 놓치면 안 되겠죠. 그 간지의 정보. 이런 이 자가 주는 정보성이 있죠.
그럼 우리 앞에 그 자 공부한 거 있잖아요. 이 찌자자가 주는 자의 속성 같은 거를 또 여기 또 염두에서 보는 거죠. 이걸 갖고 막 육친만 붙여갖고 아 이게 정인대운인데 이러면 이 정인만 갖고 대운이 정인이면 뭐 간인 소통이 됐다 무슨 뭐 인수가 와서 뭐 죄를 썼다 이것만 갖고 모든 걸 다 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사주 구조가. 가낭에 뭐다 뭐 이렇게만 하면 뭐 이런 걸 할 필요도 없는 거죠. 뭐 어떻게 보면 육친만 보면 이러면 공부 진짜 막 6개월도 긴 거죠. 근데 실제 이제 해보면 다 봐야 되니까 다 봐야 돼. 그래서 이제 대운에 대한 이해라는 게 이 종합 선물 세트를 다 좀 염두하시라는 거예요. 그 속에서 이제 지지대운에 이해해놨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지지대운이라는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지의 속성이 이 지지가 주는 이 항정이 있죠. 10년에 대한 신살에서는 전반적인 영향을 다 끼친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대운이든 병자대운이든 뭐 경자대운이 되든 이 자가 있죠. 이 자가 거의 10년을 지배한다고 보는 거예요. 신살로. 자가 제살이면 이게 천간 갑지지 5년 5대5가 아니고 10년간 이 자대운의 제살이라는 게 다 장악한다 보면 되는데 대운의 방향성에 따라서 보통 이제 운기가 변화될 때 보면 이제 한 7년 차 정도 될 때 그 다음 접목되는 운으로 넘어가거든요. 예, 보통 그래서 7년 차 얘기를 많이 하죠. 만약에 내가 지금 신대운을 쓰고 있잖아요. 그러면 미대운 7년 차. 이때 뭔가 그 계기점 같은 게 만들어져요. 그리고 나서 신대운 넘어가고 신대운 7년 차에 유대운의 효과가 나오고 유대운 7년 차에 술대운이 나오고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는데 내 팔자에 진짜 금이 막 미친 듯이 없어갖고 금이 너무 반갑잖아요. 그럼 빨리 가면 5년 차. 한 5년 차 정도에 빨리 땡겨 쓰려고 땡겨와요. 이 금기가 반가우면. 없어서, 무자법상 없어서 금이 반갑다면, 오행적으로 반갑죠. 그럼 빨리 땡겨 쓰려요. 그러면 한 5년 차만 돼도 뭐 꿈틀꿈틀해요. 제가 딱 그렇더라고요. 5년 차쯤 되니까. 근데 실질적인 건 7년 차에 발동됐어요. 근데 5년 차만 되니까 생각이, 금을 쓰고 싶은 생각이 막 나오는 거예요. 왜요? 아예 없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신살적인 환경을 볼 때는 이 지지를 10년 그대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대운을 10년이 주는 그 기운적인 흐름, 5년씩 잘라서 보는 흐름, 7년 차에 변동되는 흐름을 헷갈리면 어떻게 했죠? 다 설명해 주랬죠. 예. 신살의 10년 해석과 천간 5년, 지지 5년, 육친의 특성, 음양관계, 조우관계 다 설명을 하면요. 다 걸려서 살고 있어요. 이제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